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오늘도 운수대통할 수 있는 밀키트 종목들 얘기 나눠볼 텐데요. 멘토님과 함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이 알려주시는 장중 대응 전략 실시간 무료 메시지로 받아가시려면 저희 방송 중에만 열어두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가깝게 비춰보기만 하신다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뜨고요.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답장 통해서 동일한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받는 번호에는 샵 3989라고 5글자 적어주시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저 PBR 테마의 랠리가 주춤하면서 우리 증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는 이날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자동차주들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기관이 7천억 넘는 매물을 내놓으면서 코스피 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 2% 넘게 떨어졌었지만 낙폭을 줄이다 0.92% 마이너스로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며 하루 만에 다시 파란불로 돌아서서 0.83% 내린 807선의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M이 발표한 미국의 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3.4로 전월치와 예상치를 상회했고 13개월 연속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당국자들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차단하는 발언을 하며 투심을 악화됐습니다.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 역시 급등한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멘토님이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까지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알려주신 종목들 중 최근 수익률 가장 높은 10개 종목 위주로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크래프톤이 37% 수익으로 보유 중이고요. 카페24 67% 넘는 수익 여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10월 31일에 잡아주시고 나서 세 자릿수 수익까지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죠. 이외에 최근 알려주셨던 위메이드와 펜텍 역시나 10% 넘는 수익으로 보유 중인데요. 최근 멘토님이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 1월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도 저희 밀키트 종목들 불주사 효과를 나타내면서 당일 혹은 다음날 바로 목표가 도달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넥스와 상신브레이크 얘기 들어보면서 불주사 효과에 대한 얘기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멘토님이 또 설 연휴 앞두고 준비해주신 오늘의 밀키트 종목 얘기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비가 오는 이번 주 시작이 됐습니다. 또 화요일 아침 저희는 이제 설 연휴까지 3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설 연휴 앞두고 세뱃돈 챙길 수 있는 밀키트 종목들 오늘 또 윤수림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연휴 앞둔 증시 전략까지 멘토님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 기운차게 오늘 하루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우선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입니다. 연휴 이전에 복주머니를 가져다 줄 그런 불주사와 같은 종목들.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하면서 스타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세뱃돈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주머니에 밀키트 종목 포장해 오셨다고 하는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입장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외에도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이 무료 방송 일정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팍스탁 채널명 3글자 검색하신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 놓으신다면 멘토님 라이브 방송 일정 있을 때마다 간편하게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얘기한 대로 저희가 좀 연휴 앞두고 들뜬 마음, 하지만 시장은 또 보통 이런 긴 명절 연휴 앞두고 가면은 좀 아무래도 물량이 빠져나가잖아요. 저희가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봐야 될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멘토님 우선 연휴 앞두고 우리 증시 대책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의 이 수급이 대체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나 국내 시장에만 있는 이벤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최근에 이 반등 흐름을 좀 잡아주려는 듯한 그런 국내 시장의 이제 기세를 좀 꺾는 게 아닌가. 반등 이렇게, 좀 시작되려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근데 이런 움직임이 전일 미증시부터 시작해서 사실 지난주 미증시 전체적으로 미증시가 최근에 상승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국내 시장도 이제 오래만큼 올랐다. 그런 관점으로 전일 차익실현 매물이 나타난 것처럼 네네. 어찌 보면은 이제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주춤할 수는 있어도 이런 움직임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런 상승 분위기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현재 옥석 가리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대체적으로 경기 소비재나 자동차와 같은 종목들은 이런 섹터들은 아직까지도 상승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반면 또 반대로 다른 잠깐 일시적으로 반등했던 섹터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좀 대표적으로 저 PBR 이런 쪽일까요? 예, 그렇죠. 지금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사이에서도 결국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고 또 뚜렷하게 매수세가 들어올 섹터들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네. 그리고 단발성으로 시장에 갈 곳 없는 수급이 잠깐 머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도 이전이 될 수가 있다. 네. 자, 그런 종목들이라고 하면 어떤 종목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누가 봐도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이 남아있는 종목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흔적 남은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자, 정확하게 이 매수세가 빠져나가지 않은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번 시장, 이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이 대한민국 이 거래일 동안 그런 종목들이 이제 주인공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오늘 국내 증시도 이에 맞는 종목으로 이렇게 선별을 해왔다 보니까 이런 불주사가 나온 종목들 오늘도 기대해 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국내 시장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명절 연휴 앞두고 조금 주춤하고 숨고르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까지 좀 소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과 이번 주 오늘 그리고 목요일 이렇게 두 번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그때 알려주시는 불주사 맞은 밀키트 종목들 집중해 보신다면은 저희는 또 연휴 앞두고 기분 좋게 용돈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멘토님 미리 알려주신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 리뷰 얘기까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공개를 해드렸지만 멘토님 최근에 알려주신 종목들 뭐 이런 시장이 어려울 때도 계속해서 당일의 목표가 도달했었고 2월 들어서도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 먼저 살펴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월 30일에 소개해드렸던 바이넥스 이 종목 그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당일에 16% 급등 나왔고 다음날 또 14%, 15%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이틀 만에 2차 목표가 근접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불주사 효과에 대한 얘기 바이넥스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바이넥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밀키트 종목으로 선별한 종목들이 불주사 효과를 제대로 맞았다. 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 사실 갈만한 종목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조용하게 바닥권에서 이 불주사를 그려내며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남긴 종목들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네.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패턴들을 정확히 맞아서 떨어진 종목이 바로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이다. 자,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우리가 사실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실 들어본 적이 많이 없다. 이런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 전에 CDMO 어떤 이야기입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바이오 이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과거 이전에 큰 폭의 파동을 한번 그려냈습니다. 뭐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뭐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가 너무 강했던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이 구간에 이런 움직임을 봤던 바이넥스가 향후 2년 동안, 3년 동안 정말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렇게 겪고 이렇게 움직였던 우리에게 어찌 보면 뭐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그런 종목이었다. 사실 뭐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좀 비슷했을 것 같은데 네. 바이넥스 가져오신 이유는 최근의 차트에 좀 남다른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정확하게 최근 들어서 바이넥스가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움직임이 2년 만에 2년 만에 2년 만에 차트에서 제가 밀키트 종목으로 선별해온 날 네. 나타났다. 자, 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과거 2022년 4월 정확하게 2년 전이죠. 2년 전 과거 거래량을 대략적으로 얼마? 과거 대략적으로 얼마? 1,100만 주 정도, 1,100만 주 정도 이렇게 발생을 시킨 이후 2년 동안에 거래량이 나타났던 적이 1,000만 주 이상, 1,000만 주 이상도 아니고 500만 주 이상 나타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다는 건 2년 동안 이 종목은 소외가 되어 있었고 상승할 만한 명분이 없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주가도 쭉 내려왔었네요. 그렇죠. 그 2년 동안 소외된 기간 동안엔 거의 매도세만 이렇게 매수세보다 더 매도세가 더 강했다. 그리고 이 매수세, 이 종목을 담아낼 누군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2년 동안 이 종목을 담을 그 누군가는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이 2년 만에 네.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발생을 시킵니다. 자, 그 날짜가 언제냐? 바로 이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1월 29일 월요일. 네. 1월 29일 월요일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멘토님이 1월 30일에 불이 나게 준비해 주신 거죠? 그렇죠. 정말 급하게 제가 이런 따끈따끈한 불주사를 맞은 종목으로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가져오고 싶어가지고 이 불주사 캔들을 보자마자 굉장히 설렜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바이넥스 제가 이렇게 장난삼아 농담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정말 어마어마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불주사 캔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불주사 캔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주사 바늘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대 양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에 담겨있는 불주사, 우리가 불주사를 판단을 할 때는 이 안에 담고 있는 불주사가 얼마만큼의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을 남겼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그 규모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 규모를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이 윗꼬리는 대략적으로 8% 정도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이 8%의 주사 바늘을 가지고 있고 자, 네. 그럼 몸통은 현재 16% 정도의 몸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불주사 캔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발생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1,300만 주. 과거 2022년 4월에 발생된 거래량은 1,100만 주. 그러면 뛰어넘었네요? 그렇죠. 제가 항상 불주사 캔들의 원리, 이전을
거래량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래량. 네. 이게 2년, 3년 만에 나타난 캔들이 바로 이번 불주사 캔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거래대금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추산을 해볼 수가 있느냐? 자, 바이넥스의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발생된 거래대금은 대략적으로 이 300억 정도 규모, 300억 정도에서 200억 정도 규모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대비 거의 한 10% 정도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분명히 이 매수세 평균적으로 하루에 거래되는 거래량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0만 주 가량이 안 됐습니다. 네. 안 됐는데 네. 분명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거래량보다 거의 한 10배 이상 뛰어넘고 100배 이상 뛰어넘는 거래량이 이 하루 만에 그쵸?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시가로 바이넥스를 공략을 해왔더니 시가가 대략적으로 6% 출발 대비 장중에 15.9%까지 시가 대비 9%가량 상승을 했어요. 네. 이게 불주사의 효과죠. 이게 불주사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들어온 거래량이 하루 이틀 만에 도망가겠습니까? 안 도망갔죠? 그렇죠.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항상 매수세가 들어오면 그 매수세가 도망을 가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네, 하루 이틀 만에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거래량이 몰렸다라는 건 하루 이틀 만에 이 주가가 빠지진 않는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 바이넥스도 이 상승 구간, 상승 탄력을 만들어냈던 구간인 지금 뭐 전일 고가를 좀 유지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내주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는 건 또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매수를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 매수를 했던 위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더 주가의 상승 탄력을 만들어냈다. 네. 자, 이렇게 바이넥스 또한 상승 탄력을 굉장히 불주사 캔들을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종목이 바로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이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또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주봉상의 불주사를 이번 주 그려냈다 보니까 네. 이번 주 불주사 캔들을 이렇게 그려내고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면 뭐 다음 주도 기다려 볼 수가 있다. 즉 이번 주에 상승 캔들도 나타나는 부분을 보니 정확하게 불주사를 맞은 종목이 이렇게 무섭구나.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종목인 바이넥스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 잠시 후 이 바이넥스와 동일한 또 형태의 불주사 캔들을 가진 종목들 그리고 이런 불주사를 맞은 종목으로 또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리뷰 들어본 종목은 1월 30일 화요일에 멘토님이 소개해 주셨던 바이넥스였습니다. 2년 만에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고 또 윗골이 달고 내려온 양봉 캔들 확인이 된 만큼 따끔한 이런 불주사의 효과 멘토님이 포착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저희 방송에서 장 열리기 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당일 15%, 그 다음날 역시나 14% 넘는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불주사가 유효하게 약물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 바이넥스의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한 종목만으로 저희가 불주사 효과 얘기하면 아쉬우니까 최근에 알려주셨던 종목 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주셨던 상신 브레이크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신 브레이크 저희가 사실 이 종목에서 불주사 캔들 당연히 포착이 됐으니까 소개를 해주셨을 거고 또 저 PBR 테마 중에서 어제장에서도 그나마 살아남은 종목들이 자동차 관련주잖아요. 네. 상신 브레이크 우선은 소개해주신 그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당일에도 4% 넘게 오르면서 1차 목표가 근접하는 흐름이 나왔고 어제는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 같던데 상신 브레이크도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상신 브레이크도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신 브레이크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상신 브레이크 제가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드렸죠? 자, 불주사를 들어온 종목들, 불주사가 이 맞은 종목들은 이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이 보였으면 이 매도세가 나오기까지 큰 폭의 매도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주가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드렸었죠. 네. 자, 그러면은 이 한번 상신 브레이크, 현재 상신 브레이크 이 시초가 공략 대비 밀키트 종목으로 선별한 이후 시초가 공략 대비 아직까지 크게 상승이나 하락의 이 파동은 없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 상신 브레이크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불주사 캔들 누가 봐도 일봉상의 불주사 캔들이 어디 나왔는지 사실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 정말 한 군데만 눈에 띄는데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렇게 수상한 흔적이 남겨졌다라는 건 사실 이 종목이 누군가는 이 매수에 대한 흔적을 남겼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은 오랜 기간 좀 횡보를 거쳤던 상신 브레이크라는 종목이 사실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대부분의 섹터들이 부재였던 건 맞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최근 들어 상승 탄력 모멘텀을 이끌어낼 만한 모멘텀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수상한 패턴을 상신 브레이크 혼자서 이렇게 불주사 캔들을 만들어냈다. 자, 이때가 어느 날이냐?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2월 1일 목요일. 그리고 이때 발생된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한번 살펴봤을 때 거래량은 대략적으로 730만 주 정도 네.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 불주사 캔들이 윗꼬리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13% 정도 그리고 이 몸통은 대략적으로 6% 정도 윗꼬리가 조금 더 긴 네. 그런 불주사 캔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상신 브레이크도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들어온 거래량은 한 240억 정도 거래대금이 추산이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시가총액 대비 30%에서 40% 정도의 거래대금이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상신 브레이크도 바로 이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이유죠.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이유 바로 이 금요일 이 2월 2일 금요일 밀키트 종목으로 시가 공략을 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생각보다 잠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번 주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 패턴들을 한번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전히 손절가는 3,600원 구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제가 항상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금요일 종가 캔들이 발생한 이후 주봉상의 불주사 캔들을 보면 주봉상의 캔들을 보면 이번 주가 어떻게 될지 대략적으로 한눈에 보인다. 그러게요.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도 이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다음 큰 폭의 매도세가 없이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구간. 자, 그러면 이번 주는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우리가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겠죠. 자,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이후 뚜렷한 매도세 없이 한 번 더 도정태의 캔들을 섰고 지금 큰 이탈 없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상신 브레이크는 안에 머금고 있는 이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현재 응축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뭐 상신 브레이크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테마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 이런 불주사 캔들 내에서도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이야기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은 상신 브레이크는 오늘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고 여전히 목표가 관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오늘 이런 상신 브레이크 그리고 바이닉스와 관련된 이런 동일한 패턴을 그리고 있는 종목으로 오늘 밀키트 종목도 선별해 왔다 보니까 잠시 후 밀키트 종목 공개와 함께 다들 많은 계속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네, 멘토님께 오늘 두 번째 리뷰 종목 지난주 금요일 2월 2일에 소개해 주셨던 상신 브레이크의 추가적인 전략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나 주봉상으로 확인했더니 불주사 캔들 유효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상승 그대로 기대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당시 말씀드렸던 가격 라인 손절가는 3,600원, 1차 목표가 3,960원, 2차 4,100원까지 그대로 여전히 좀 보유 관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이 가격 라인 함께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들고 가보시면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멘토님께서 불주사 캔들 포착된 밀키트 종목들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따끈따끈하게 포장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방송이 끝난 후에도 그리고 멘토님 출연 안 하시는 날에도 이 종목들의 흐름 계속해서 따라가시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열어두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부분 좀 가깝게 비춰보신다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고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또 방송 저희 벌써 반
많이 지나간 시점 빠르게 입장하셔서 멘토님과 오늘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멘토님이 오늘 또 준비해주신 종목 역시나 어제 차트에서 불주사가 포착이 됐을 것 같다. 이 정도 예측은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말 명절을 앞두고 준비해주신 종목이라는 점이 너무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 혹시 명절 연휴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에 한번 내려가 볼까 합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우리 멘토님처럼 고향 가서 가족, 친척분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뭐 연초 맞아서 막 열심히 이것저것 했더니 너무 피곤한 것 같아서 좀 휴식을 하려는 예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주변에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저희가 또 명절하면 떠오르는 게 맛있는 명절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운수대통 윤수린 멘토도 개인적으로 이 갈비찜을 이 할머님이 해주시던 갈비찜을 굉장히 기억에 납니다. 네, 항상 그리운 맛이죠. 네. 그런데 이 명절에 내려갈 때마다 항상 고민이 있어요. 네. 뭐 항상 결혼은 언제 하냐? 지금 뭐 하는 일은 잘 돼가고 있냐? 방송 보니까 살쪘더라. 이야기가 한 90% 정도를 좀 차지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 이런 잔소리 할 거면 용돈이라도 주고 해라. 그쵸? 네. 그런 이야기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종목이 오늘 준비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종목이 일석이조인 게 저희가 이 맛있는 명절 음식에 대한 부담도 좀 덜어주고 이 종목으로 또 수익을 챙기면서 세뱃돈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네. 종목명 공개해드리면은 대봉LS 준비해 주셨어요. 좀 낯익다 하시는 분들 멘토님이 작년에도 한번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네. 당시 한창 뜨거웠었던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종목에 대한 얘기를 풀어봤지만 자세한 기업 분석 얘기 먼저 들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대봉LS 항상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대봉LS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참 윤수린 멘토도 정말 이 대봉LS에게 너무 과하게 친절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고칼로리 명절 음식. 송편 5개만 먹어도 공깃밥 한 그릇의 칼로리. 자,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사진만 봤을 때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 문장들은 참 고기 대신 나물을 먹으라니 나물도 맛있지만 고기가 먹고 싶죠. 네, 뭐 운수대통 윤수린 멘토도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육류를 굉장히 선호해요. 그런데 항상 뭐 아쉬운 게 명절이 끝나고 나면 속이 부대끼고 그리고 이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이건 내가 알던 몸무게가 아니야. 그렇죠. 그런 상황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관련된 이런 모멘텀도 있고 그런 이슈도 있고 우리가 시장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이런 심리에 우리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이 대봉LS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대봉LS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비만 치료제 관련주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과연 어떻게 엮여 나올 수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현재 화면을 보게 되시면 현재 삭센다, 위고비, 우리가 잽바운드라고 하는 이런 빅파마들의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위고비, 삭센다, 뭐 잽바운드 다 이야기를 뭐 드리면서 일단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라는 기업은 글로벌하게도 시장의 이 시가총액에 상위를 차지하는 빅파마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즉, 노보노디스크는 뭐 유럽 시총 1위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라이 릴리도 미증시에서도 지금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이 다른 이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전부 제치고 지금 현재 1위 제약사가 일라이 릴리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의 성장 동력이 현재 단 한 가지입니다.
네, 오로지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모멘텀 하나만으로 지금 이 빅파마들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현재 투약 횟수, 그리고 이 감량, 성분, 이런 부분들을 다 한번 살펴봤을 때, 지금 보여지는, 순차적으로 보여지는 삭센다, 위고비, 뭐, 젯바운드, 이런 제품들이, 현재 기술력의 순서대로, 네. 가격의 순서대로 좀 나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위고비,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가 일론 머스크의 우리 다이어트 치료제라고 굉장히 시장에 핫했던 없어서 네. 못 가는 그런 의약품. 그리고 뭐 젯바운드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일라이 릴리에서 출시한 이런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를 잡을 만한 이런 비만 치료제 네. 이런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굉장히 뜨거운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것들 대비해서 위고비와 젯바운드 대비해서 사실 삭센다는 좀 약합니다. 이 성분이라든지 투약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이 감량 이 한 개 체중 감량의 퍼센테이지라든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아무래도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은 주 1회 그리고 먹는 성분인데 삭센다는 주사 형태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불주사 맞은 종목들은 좋지만 사실 주사를 놓는다는 게 아직도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네, 저도 주사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불주사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을 사실 무서워합니다. 자, 그래 농담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이 삭센다라는 우리가 주사를 이 다이어트 치료제를 봤을 때, 비만 치료제를 봤을 때,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다른 제품들 대비해서 뭐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다이어트 약의 어찌 보면 보급형의 형태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그쵸?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뭐 비슷한 성분의 좀 치료제를 영위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런 삭센다 성분만큼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삭센다 개발에 몰두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과거 이 기업을 우리가 어떤 기업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네. 대표적으로 대봉 LS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대봉 LS가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 시제품 삭센다와 동일한 성분의 이 성분을 가진 리라글루티드라는 성분을 활용해서 이 삭센다와 비슷한 가장 흡사한 제품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삭센다와 비슷한 성분을 만약에 대봉 LS가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어마무시한 입지를 가지게 될 거예요. 국내 유일인 거죠? 그렇죠. 오. 국내 유일 거의 다이어트 치료제 현재 삭센다와 가장 비슷한 네. 이런 복제 제품으로 한번 시장에서 굉장히 큰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네. 이런 시기가 굉장히 좀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시기에 전일 대봉 LS가 바로 요거일까요? 불주사 캔들을 그려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이 대봉 LS가 불주사 캔들을 전일 그려냈고 그리고 이 불주사 캔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 바로 전일 불주사 캔들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단기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대봉 LS라는 종목이 굉장히 조그맣게 굉장히 적게 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전일 발생된 거래량이 한 100만 주 정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바닥권에서 뚜렷하게 불주사를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바닥권의 상승 전환의 신호탄을 불주사로 만들어내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렇게 불주사 맞은 종목들의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도 다들 확인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장에 갈 곳 없는 자금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여기에 다 몰려 있네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고 자, 일단은 여기까지 대봉 LS는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만일 대봉 LS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들 혹은 대봉 LS 나는 이 종목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인다 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QR코드를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입장하기 버튼을 통해서 운수대통 멘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다들 운수대통 멘토들과 함께 운수대통한 이런 성공 투자를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이 이번 주에 알려주신 첫 종목이죠. 자, 종목명은 우선 대봉 LS였습니다. 지난 11월 28일에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이 종목이 그 당시에도 당일에 바로 2차 목표가 근접하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제 또 차트에서 뚜렷한 불주사가 포착이 된 만큼 오늘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소재, 원료, 의약품 전문
기업이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이렇게 강조를 해주신 이유는 삭센다와 동일한 성분인 리라글루티드 시제품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 완료하고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참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테마와 또 불주사 캔들 포착해서 멘토님이 알려주셨는데요. 이 종목의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멘토님만의 다크호스 기법 통해서 차트상 설명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6일 화요일 아침 현재 시각 9시 4분 40초 막 지났습니다. 우선 시장 상황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우선 혼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 정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지수는 2,599선에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합니다. 0.13% 내린 80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까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시작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380억 정도 담아가고 있지만 지수는 오히려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강세 보이는 테마까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강한 테마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오늘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상장이 된 종목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삼익입니다. 공모가 18,000원에서 출발해서 오늘장 53,300원 선에서 거래되면서 180% 가까운 등락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홈 퍼니싱, 인테리어 가구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신형 스펙 10호도 58% 정도 급등세 보여주면서 3,18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육 쪽 테마 한번 살펴보고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 메가임디가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오늘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예정이 돼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가임디와 삼성출판사 10% 넘는 두 자릿수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비상교육과 애니능률, 아이비기명 같은 종목들도 빨간불 강세로 오늘 시장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화요일 시장 상황, 우선은 지수 오늘도 보합권에서 좀 뜨뜻미지근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멘토님 오늘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 대봉LS의 자세한 가격 전략, 방송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한번 확인하고 돌아와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 앞두고 멘토님 정말 적절한 종목으로 오늘 밀키트에 포장을 해주셨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관련주 대봉LS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장에서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현재 9,310원에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좀 뚜렷한 불주사 캔들 우선 멘토님 간략하게 확인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자세한 가격 얘기까지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봉LS의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봉LS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게 되시면 대봉 LS가 현재 지금 자리를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 이런 모습이 한눈에 봐도 보이실 겁니다. 네. 자, 그 근거를 어떻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 과거 이전에 발생했던 불주사 캔들로 우리가 그걸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과거 이전에 불주사 캔들이 발생했던 과거 12월, 이전에 11월 27일 월요일 이 불주사 캔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주가의 횡보 기간이 굉장히 좀 길었습니다. 주가의 큰 등락 없이 한 2달 동안 정도는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은 거의 장 초반에 매수세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패턴들로 좀 움직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대봉 LS의 차트를 한번 보게 되시면 계속해서 어느 정도 구간에선 참 주가가 답답하게 걸려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반대로 이 지지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 이전에 매수세가 들어왔던 첫 번째 이 상승 탄력이 나왔던 과거 이전의 불주사 캔들, 과거 이전의 불주사 캔들의 시가 부근은 또 자리를 또 잘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어느 정도 가격대는 유지를 해주되 어느 정도 일부 구간에서는 이 물량들이 차익 실현 매물로 이어지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범위다라는 걸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박스권이 딱 보이네요. 네, 그런 자리에서 불주사 캔들이 발생했다라는 건 안정적인 자리에서 돌려나가는 자리. 굉장히 누가 봐도 매력적인 자리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전일 발생된 거래량, 그리고 과거 이전부터 차트상에서 굉장히 꼬리를 달고 한 번씩, 두 번씩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들이 한 두어 번 정도 계속해서 눈에 밟히더라. 그러면 그 밟히는 흔적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가야겠죠? 흔적을 따라가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은 전일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하고 금일 장 초반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음봉 출발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더 매력적으로 저점 매수 기회로 한번 작용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네. 자리다라는 거죠. 네. 저점 매수 기회를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인데, 자, 그러면은 누가 봐도 매력적인 이 자리에서 오히려 좀 더 싸게 우리가 대응 전략을 취해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1차 매수 가능 밴드 범위와 2차 매수 가능 지금 현재 1차 매수 가능 밴드 범위인데 대략적으로 9,400원 구간부터 시작해 9,200원대 구간은 우리가 1차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어디로 한번 설정을 해보는 게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거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 8,500원대 구간이죠. 과거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8,500원대 구간을 아주 만일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 주가가 8,000원대를 넘어서 또 7,000원대 구간까지도 한번 주가가 더 내려갈 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8,500원대 구간은 꼭 지지라인으로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해봐야 된다. 자, 네. 그러면 이 8,000원대 구간 지지라인으로 설정을 하면 우리가 1차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어디로 설정을 해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자, 1차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9,800원 구간, 9,800원 구간이 바로 이 불주사 윗꼬리 구간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불주사 윗꼬리 구간이 9,800원대 구간이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자, 그럼 2차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어디로 설정해 보면 되겠습니까? 과거 이전에 불주사 윗꼬리가 나왔던 구간, 1,500원 구간은 그럼 우리가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3차 목표가는 어디로 설정해 보면 될까요? 네. 또 이전에 윗꼬리가 나왔던 구간인 1,800원. 1,800원 구간. 네. 우리가 이렇게 목표가를 상향 수정 전략을 한번 해봐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굉장히 현재 시장에서 좀 매력적으로 저점 매수 기회로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대봉 LS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차트 그리고 가격 대응 전략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께 대봉 LS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우선 매수 가능한 밴드 범위 9,200원에서 9,400원 사이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코스피도 지금 약보합으로 전환한 가운데 시장이 좀 눌렸을 때 저희가 저렴하게 공략해보기 좋은 기회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이전 지지 구간인 8,500원 선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로는 어제 불주사 윗꼬리 구간인 9,800원, 2차는 1,500원 넘어선다면은
오늘은 저희가 또 이전 고점인 1,800원까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저희 또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들의 흐름까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장은 좀 신규 상장 종목들, 현대힘스, 스튜디오 사믹, 우진엔텍 같은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 테마로 엮어보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멘토님 저희가 교육 관련주들 흐름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얘기가 좀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출판사와 메가MD가 대장주인 것 같은데요. 조금 지금이라도 따라가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구간에서 메가MD, 삼성출판사 지금 교육주들의 흐름 한번 체크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시간 특징주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교육주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메가인디 먼저 살펴볼게요. 전에 시간에 상한가를 도달했던 종목이었죠. 자, 그런데 금일 장 초반 음봉으로 갭상승 음봉 형태로 어느 정도 매물을 내놓는가 싶더니 다시 한 번 더 상승 분위기로 좀 전환이 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렸지만 현재 갭이 발생한 구간, 그리고 분명히 이 아래 꼬리를 단 구간에서 이 아래 꼬리를 단 구간이 3,3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물량을 돌려 올린 누군가는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 3,300원대 구간을 우리가 지지 구간으로 설정을 해보면서 뭐 지금 구간에서 사실 시장에 갈 자금이 없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교육주들의 시가총액이 비교적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뭐 메가MD라든지 현재 삼성출판사라든지 지금 이런 형태를 어찌 보면은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의 수급이 이동이 되고 있는 듯한, 꼭 하나의 이슈가 뭔가 나오기를 기도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9% 사실 갭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죠. 갭이 반영이 되고 현재 구간에서 뭐 메가MD가 사실 상한가를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뭐 2등주 비상교육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삼성출판사 같은 종목들도 사실 따라가기 흐름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간이 최근 들어서 이 과열이 됐던 뭐 삼성출판사 같은 종목이라든지 혹은 단기적으로 너무 가벼운 비상교육 같은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로 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바람 속 제가 앞서 시황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있죠. 정확하게 시장이 단기적으로 갈 만한 그런 통로를 좀 찾고 있다. 그런 내용들 중에서 교육주가 오늘은 하루 쉬어가는 그런 통로로 이렇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교육주는 여기까지 지나가는 해프닝 중 하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 뭐 현대힘스 그리고 스튜디오 사믹과 같은 종목들도 지금 시장에 갈 만한 자금들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 현대힘스와 같은 상장 이후 어느 정도 눌림을 거친 종목들, 그리고 우진엔텍 또한 마찬가지 최근 들어서 상장 이후 상승 흐름을 이끌어낸 다음 다시 한 번 더 눌림을 거친 종목들에게 어느 정도 수급이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좀 반영이 됐지만 이 수급을 돌리는 듯한 그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현대힘스, 뭐 스튜디오 사믹 그리고 우진엔텍과 같은 종목들도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들은 피하시는 것도 상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은 또 재밌게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종목들, 재밌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장 전에 계속해서 뭐 에브리봇이라든지 그리고 이 관련된 뭐 신성 ST와 같은 대체적으로 삼성 그리고 이 웨어러블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입는 로봇이죠. 웨어러블이라고 하면 입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씩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 듯한 패턴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어찌 보면 지금 상황이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려나가는 패턴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신성 ST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자동차주와 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한번 반등 흐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엔캠이라는 종목, 제가 과거에도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2차전지, 전액 관련된 이제는 배터리 셀, 양극재, 우리가 음극재 이런 단순한 소재주들 말고 이제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이 되는 전액 액과 같은 종목들이 향후에 차세대 배터리 관련된 소재주로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엔캠 같은 경우에 상승 흐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지만 지금 구간에서 20만 원이 심리적인 저항 구간으로 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 구간에서 심리적인 저항 구간으로 아주 많이 자리를 잡게 될 경우 과거 이전에 엔캠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것처럼 한 번 더 조정을 거치고 넘어갈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차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말은 필요 없습니다. 현대차 개인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30만 원까지도 도약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장 초반 특징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정말 빠르게 시장 상황 후루룩 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현재 오늘 장에서 관심 받고 있는 교육주들,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갈고 잃은 수급들이 가볍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자는 얘기 전해주셨고요. 이 와중에 현대차나 혹은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신성 ST 같은 종목들을 아직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밀키트 종목 정리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멘토님 명절 앞두고 세뱃돈 챙겨줄 수 있는 복주머니 같은 종목 가져오셨죠? 종목명은 대봉 LS였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1차 목표가 9,800원 선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